안녕하세요. 그림책 마음속 톡톡 이하사의 그림책 속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 닉네임 백권 작가 우경아 대표라고 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림책 속터뷰를 이제 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네, 대표님이 이 그림책을 골라주셨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권 작가이시고, 그죠? 100권이 넘는 네, 글을 쓰셨고, 그리고 100권에 넘는 글과 함께 많은 작가분들을 배출해 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책을 쓰신 우 대표님 앞에 그림책이라는 생소한 것이 딱 나타났어요. 네. 대표님의 인생에 이 그림책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나요? 상상도 안 해보셨죠? 네, 상상도 안 했고 아까 말씀처럼 엄청 생소했죠. 그림책은 정말 뭐 초등학생들 애들이나 보는 건 줄 알았지. 이렇게 성인들이 그림책을 본다는 것도 몰랐고, 그림책이 이렇게 깊이 있고 매력이 있는지를 예전에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금방 또 그림책을 또 정말 대표님의 그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되게 깊이 있게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보시면서도 제가 그림책을 이렇게 속터비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이 책을 골라주셨어요. 네.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우리 이은미 대표님 덕분에 이 그림책의 깊이와 매력을 알아가서 그 점은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요 네. 책은 저희가 오색발전소 그림책 에세이 공저 2기를 하면서 제가 그 원고를 쓴 5권 중에 한 권인데,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다들 행복을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 이런 음. 것들을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 맞아요. 진짜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 책 네, 안에 정말 지혜로운 아빠가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지혜롭게 아이의 생각을 바꿔놓고 아이가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말을 해주잖아요. 혹시 네. 그런 부분에서 우 대표님도 아이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빠의 모습으로 이 책을 선택하셨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이제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림책 세상으로 신세계를 경험한 남자의 그림책이라고 한번 아, 이렇게 적었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 뭐 이게 그림책을 접하는 남자가 많지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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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 부분도 그림책을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아까 하신 질문은 이제 조금 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음? 저희 애들이 지금 저기 초등학생 5학년, 중학생, 이렇게 딸 둘이거든요. 네네. 이게 뭐야,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어서 조금 음, 아쉽기는 한데, 그 음, 말씀처럼 이런 성인들의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거를 조금 자녀들에게 많이 좀 전달을 해야겠다. 지금은 음, 애들이 잘 말을 안 듣기는 해요. 좀 크면은, 맞아요. 음, 이제 중학교 들어갔으니 더 하겠네요. 너무 이쁘겠어요, 네, 대표님.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요 책은, 레오 리오니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시공주니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기억에 남는 것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그 달팽이가 자기에 맞는 달팽이 집이 있었는데 음, 어떤 그거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음, 남이 가진 큰 집을 부러워해서 맞아요. 노력 끝에 자기도 큰 집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불편함을 겪고 다시 자기 몸에 맞는 집을 가진 그런 스토리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또, 아? 하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대표님이, 어, 일반 직장을, 15년을 다녔던 직장을, 네. 대표님한테 맞지 않는 직업이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시고, 1인 기업을 하시면서, 네. 작가로서, 또 작가를 배출해내는, 기획자로서,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네.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익숙한 환경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저도 음, 처음에는 이게 나랑 안 맞다는 걸 몰랐죠. 이제 시간이 음, 지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갔는데, 뭐, 긍정적으로 이게 나랑 안 맞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나랑 안 맞다고 느껴지는 때가 어떤 변화의 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 여기에서 이 달팽이가 남의 것을 큰 집을 부러워하면서 네, 엄청 정말 노력을 했잖아요, 정말. 부러워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이루어내려고 정말 무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화려하고 커다랗고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집을 만들어냈거든요. 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집이었잖아, 본인에게. 그리고 네, 자기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큰 집을 못 움직이는 거죠. 남들이 다 이사 가서 다른 터전에서 또 다른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아, 이게 정말 맞지 않은 나의 삶을 내가 맞추려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공감되고, 저도 이걸 보고 느낀 게, 정말 우리 요런 일들이 현실에서 빈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입는 뭐 명품이나 되게 이뻐 보이는 옷을 음, 샀는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자기랑 안 맞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쁜 옷, 멋진 옷보다 나한테 맞는 옷, 어떤 사이즈나 촉감이나 스타일 등 그게 더 음, 중요하구나. 이런 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책을 보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노력한다고 그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뱁새가 항색 따라간다고. 음, 그게 다 황새가 되지 않고, 네. 수박에 줄근다고,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 되지 않고, 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나에 맞게, 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림책이었어요. 그러면은 네.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처음에는 아빠와 꼬마 달팽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우리 꼬마 달팽이가 큰 집을 원해요. 자기도 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애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 언제 어른이 돼요? 나 언제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싶어서 성인이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네. 과정을 우리도 겪었었고, 우리도 어렸을 때 언제 나는 성인이 돼서 자유롭게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나 그랬는데, 이 네.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아빠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큰 집을 가진 것들이 부러워했었는데, 왜 그런 큰 집을 부러워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이제 꼬마 달팽이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때묻지 않은 순수함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뭐
호기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갖고 싶은 음, 그런 당연한 마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가진 것에 어떤 감사와 만족함보다 음, 음, 나한테 음. 없는 것을 우리도 부러워하고 이런 질투하는 그런 감정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게 행복인데 조금 이 책을 보면서 또 가진 거에 대한 감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네요. 맞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딱 기억나는 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가 되게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음. 같이 이제 그 집으로 갔는데 엄청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엄마, 우리는 언제 이런 집으로 이사 와요? 그런 질문을 했던, 맞아요. 지금 딱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지금 이렇게 이 달팽이 아빠처럼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현실에 맞는 조언을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남의 뭔가를 이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으실까요? 옛날에는 많았죠. 그 많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에 제가 자존감이 엄청 약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자기 소신이나 주관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 이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제가 나연구소를 만들었고 1인 기업가가 음, 되면서 음, 이런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런 남들과의 비교도 안 하게 되고 그런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그냥 삶의 작은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모든 맞아요. 걸 다 판단,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서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조금 뭐 건방질 소리도 있지만은 크게 남들이 별로 부럽지 않고 왜냐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또 걱정이 그만큼 있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너무 남이 부럽다는 생각은 덜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대표님은 어, 우주를 품으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를 남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맞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것을 먼저 찾게 되지, 그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면서 저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기 달팽이 아빠가 정말 현명하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저는 네. 너무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어, 결국 아빠가 이제 이 커다란 집을 갖게 된 달팽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책 이야기 속의 이 주인공 아이가 소원대로 큰 집을 가졌어. 엄청난 음, 노력을 했죠. 정말 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밤을 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조사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각자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살잖아요, 사람이 대부분은. 네. 특히나 1인 기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더 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이 달팽이도 노력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정말 큰 집을 가졌어.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요 보면서 생각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한때 이 좋은 구두 욕심을 좀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조금 월급을 아껴서 구두가 백화점 2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몇 달을 용돈을 모아서 비싼 구두를 샀는데 살 때는 음, 되게 좋았어.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구두가 조금 딱딱하고 발에 안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살 때는 좋았지만 막상 신어보니 이쁜데 발이 안 맞아서
몇 번 신다 그냥 이렇게 신발장에 고이 모셔놓은 신발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정말 되게 좋아 보였고 그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서 가졌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때 오는 뭔가 조금 실망감 그런 건데 결국은 나랑 이게 내 달팽이도 내 작은 몸에 큰 집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맞아요. 크기의 집이라서 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저희 아이 중학교 올라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인기가 있었던 게 의류 중에서 카파였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노스페이스나 그런 잠바류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입히진 않았어요. 크는 아이들은 그 철마다 쑥쑥쑥 커가지고 매번 바꿔 입혀야 되니까 좀 이제 싸면서도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입히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이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 근데 아이들이 다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 큰아이가 엄마 한 번쯤은 그래도 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 아빠랑 상의를 해서 그럼 한번 입어봐라. 그리고 이제 사줬어요, 정말로. 근데 어, 아이가 정말 보통은 엄마들이 그렇게 옷을 사줄 때는 몇 년을 입힐 생각을 하고 사주거든요. 좋은 거를. 맞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저희 아이는 쑥쑥쑥 크는 아이여가지고 옷이 금방 작아지거나 또 이 아이가 워낙에 활동량이 크다 보니까 헤어져요. 옷이 금방 저기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그 다음에 못 입었어요. 그 비싼 옷을. 그리고 음, 나서 저에게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백화점을 가면은, 저의 손을 잡고 눈요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음, 이것 좀 구경하고 싶은데 왜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한테 맞는 것을 맞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그, 뭐지? 여자들이 갑자기 충동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자들의 문제는 충동 구매를 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명품이 다 좋지 않다. 명품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를 아예 그런데 눈길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저 갑자기 대표님 말을 들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보니까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채워질 수 있는 거, 나에게 적당한 거, 나에게 음, 필요한 것들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라는 거를 이 책에서는 또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 아이가 음, 커다란 집을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노력을 해서 무늬를 만들었어. 뿌리를 만들었고, 뿌리를 만든 데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또 그거에 또 노력을 해가지고 또 색을 입혔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정말 아름답고 남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왜냐면 지금 여기 고양이도 개구리도 그랬지만 나비들이 처음에 날아와서 네. 대성당이라고 저것 봐 저거 대성당이야 그리고 아니야 서커스 천막이야 보는 시선대로 이렇게 보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개구리도 그랬잖아요. 개구리도 굉장히 큰 거를 봤어. 너무 놀래가지고 생일 케이크만큼 큰 집을 가졌더라고 하면서 부러워해요. 그 음,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들 또는 친구가 가진 것들 나보다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 네. 부러워하면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걸까요?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집이나 학교에서 상대방과의 비교, 그리고 어떤 판단과 평가를 받는
그런 음,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뭐 누나, 형, 가족들과 비교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받는 것이 조금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뭐 조금 사람의 본성도 남의 거를 조금 의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게 크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자기 만족이나 자신감, 음, 자존감, 믿음이 음.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의식하는 강도가 좀 크고, 아, 또 맞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주관이 있고 자기 음,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크게 이런 걸로 자유롭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부터도 제가 옛날에 엄청 남을 의식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기 성찰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좀 의식을 덜하게 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정말 공감해요.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은 뭐 강의를 한다거나 수업을 하러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거를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꾸미거나 그런 것들 보여지는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져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좋아 보이게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는 내 마음의 어, 크기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크게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내 생활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키워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사는 게 우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른으로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아이가 점점점 좋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찬사를 듣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안 좋아졌죠. 그죠? 찾을 수가 나에게 맞는 것을 찾지 않은 거야, 얘는 결국. 결과적으로 남의 것을 부러워해서 그 남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었지만 그게 자기의 행복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왜 나에게 맞는 것을 어떻게 찾아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내게 맞는 게 뭔가 고민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방법이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는 일단은 내가 경험을 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음, 경험할 때는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까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직장을 관두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관두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렇게 부담 없이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은 찾는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고 음, 제일 우선은 나에게 맞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평소에 맞아.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더 유리하고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절대 공감하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좋은 것과 뭐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 무의식 중에 내면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찾아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이 네,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네, 자기가 좋아하지만 남의 것을 부러워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거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결국
남의 부와 남의 명예와 남이 추구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자기가 이렇게 그것을 만들어 놨을 때 결과적으로 어, 좋은 결과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작게라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커다란 집을 정말 만들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음, 이렇게 됐잖아요. 대표님 음, 이 부분이 기억나세요? 이 장면이 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그 무거운 큰 집을 이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좀 파손된 그런 장면이었죠. 네, 맞아요. 그 달팽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죠, 대표님? 나뭇잎. 나뭇잎, 그죠? 얘네들은 그래서 항상 나뭇잎에 붙어 있는데 그 나뭇잎에 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시들고 상하고 썩고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 나오면은 이 네. 나뭇잎이 완전히 잘못 저기 된 거죠.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어 여기서 다른 나뭇잎을 찾아가야 돼. 근데 다른 달팽이들은 이사를 다 갔어요. 달팽이의 집이 왜 이렇게 집을 짊어 다니는지 아시죠? 대표님. 음식 보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달팽이들은 이동을 하면서 자기의 이 먹어야 될 것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항시 어디에 가도 그 집에서 쉴 수 있고 잘 수 있어야 돼서 달팽이의 집이 항상 등에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곳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음, 그 집을 너무 크니까 움직이지가 않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다른 친구들은 다른 먹잇감과 다른 안식처를 찾아서 가는데 이 아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잖아요. 굶어 음, 죽었는데 죽어도 이 형태는 처음엔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형태가 나중에는 우리도 집을 오래 비워두거나 몇 년씩 살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되죠? 흉가가 되잖아요. 무너지고 쓸 수 없게 되고 곰팡이 썰고 녹슬고 네. 그렇게 이 집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 부러워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가고 크게 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했지만 이렇게 쓸모없이 무너지고 마는 다 망가지고 마는 그런 현실이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요 부분까지가 이제 아빠가 아이에게 해준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생각이 바뀌고 커다란 집이 내가 원하는 커다란 집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는 적당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이 아이가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어떤 세상을 봤냐면요. 산들바람에 한들한들 춤추는 잎사귀도 보고 아래로 축 늘어져 있는 잎사귀도 보고 검은 땅이 갈라진 곳에 바위와 박힌 수정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수정들을 보고 그리고 물방울 무늬의 모자를 쓴 버섯도 보고 기다란 줄기 끝에 핀 작은 꽃들이 살랑이는 손짓도 봤어요. 이 외에도 이 아이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선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네. 그렇잖아요. 사소하게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딘가 놀러 가서 좋은 풍경을 보고 봄바람 쐬고 맛있는 것들 먹으면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사소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이 작은 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봐야지 아빠처럼 멋진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자기의 행복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대표님은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인지, 진정한 행복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그림책을 만든 작가님도 우리 독자들에게 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같아요. 우리가 행복도 내가 느껴야지만 행복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느끼지 못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제일 우선인데, 나를 아는 방법 중에 제가 했고 효과적이었던 것은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였어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했죠. 너는 누구이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했고, 또 제 마음과 감정들을 관찰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떨 때 편하고 행복한지 또 그런 거를 찾아갔던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글로 쓰면서 저를 알아갔던 요 세 가지가 효과적이어서 요 세 가지 방법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알고, 우리가 또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 때 또 불행하지 않잖아요. 뭐 부모님들, 뭐 선생님들, 또 혹은 우리 상사들, 정말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 때 행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맞아요. 것들이 후회 없이 진정한 행복을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와, 역시 멋지십니다. 맞아요. 대표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진정한 행복이랑 결과적으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온다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내가 느끼는 것들에 따라서 내 행복은 작게든 크게든 소소하게 작은 데서부터 찾아갈 수 있는 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지 않을까? 거기 안에는 우리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거고 어, 친지나 뭐 형제 자매나 다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네.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분이나 느꼈던 점 그래서 이 책으로 마무리를 살짝 해주실까요? 네, 은미 대표님께서 방금 그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로부터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제가 글과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의 시작은 바로 나가 제일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 관점과 기준을 나에 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느낄 수 있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아무튼 요 책을 보고 나서 뭐 이런 짧은 달팽이의 꼬마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또 찾게 도와준다는 요 그림책의 참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보면서. 와,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그림책 한 권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나누면서 그림책 톡톡 속도비를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매우 유쾌하고 재밌었고요.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요 책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내가 지금 행복한지,
또 나는 어떤 행복을 원하는지 또 달팽이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또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이런 서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은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옛날에는 늘 제 시선이 밖을 보고 남을 봤었는데 제가 이제 관점이 바뀌어서 안을 보고 저를 보게 됐는데 정말 내 안에 엄청 큰 우주 같은 그런 큰 신세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음, 가장 큰 집은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안에 있다. 굉장히 와.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은 내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우주와 같은 집인 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